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4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실무협상단 협의 결과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실무협상단 간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3월 15일 내일 오후 3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합의사항인 비전 발표회를 우선 실시키로 함. 각 후보는 10분 이내로 비전을 발표한 후 기자단 질문을 약 30분간 받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임. 사회는 양측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맡기로 함. 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산로 220 더 플러스 스튜디오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실무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일화만 되면은 상당한 차이로 박영선 후보에게 오세훈 씨든 안철수 씨든 이기는 여론조사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TV조선이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3자 구도로 나온다면 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영선 28.8, 오세훈 27.2, 안철수 19.9. 근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야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45.2, 박영선 33.8. 오세훈으로 정해지면은 오세훈 46.5, 박영선 34.2. 즉 안철수가 박영선에게 11.4,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12.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오차 범위 바깥입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격차가 7% 이상 벌어지면은 이것은 오차 범위 바깥으로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4에서 12.3%포인트라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 20%포인트 표차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이래 되면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이렇게 아마 토론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소를 복수로 정해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일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그리고 단일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36.8, 안철수 32.3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박영선 후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경쟁력이죠. 오세훈 34.5, 안철수 30.5로 오세훈 씨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SBS 조사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조사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데 현재로는 막상막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막상막합니다. 이 막상막하에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라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 조사는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서울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활용한 면접원 방식의 조사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그 다음에 SBS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자 대결할 때는 박영선 27.4, 국민의힘 오세훈 26.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4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5일 SBS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니까
박영선 후보는 3.3% 떨어졌고 오세훈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3.1, 3.1%포인트,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대결입니다. 여기 중요하죠. 박영선 35, 오세훈 42.3, 오세훈 후보가 7.3%포인트 차이로 우세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조사와 비교해 보니까 박 후보는 3.3%포인트 떨어지고 오 후보는 5.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라버리니까. 그리고 안철수 또 하나는 박영선 33.6, 안철수 45.4, 박안 대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11.8%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 5일 SBS 조사보다 박 후보는 5.5% 떨어지고 안 후보는 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LH 직원 투기 의혹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더니 영향이 있다 76.8, 영향 없다 21.5%였습니다. 결국 LH 태풍이 지금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SBS 조사에서는 범야권 단일화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고 물었더니 오세훈 32.3, 안철수 36.1, 또 여기서는 안철수 씨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아까 조선일보 조사와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 오세훈 33.5, 안철수 38.2, 둘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3.3, 국민의힘 20.3, 정의당 4.7, 국민의당 5.5, 열린민주 2.9%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관심은 오세훈, 안철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BS는 넥스트 리서치에 지금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산에서도 이 LH 태풍이 가덕도 신공항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17%포인트나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응답은 55.2%인데 LH 투기 의혹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응답은 65.8%였습니다. 그러니까 LH 태풍이 가덕도 미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김영춘 24.3, 국민의힘 박형준 41.5, 그 차이는 17.2%포인트였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박 후보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부산에서 매우 높습니다. 89.7%나 됩니다. 부산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2.5, 국민의힘 24.2, 정의당 2.8, 국민의당 4.5, 열린민주당 1.4%.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뭔가 또 몸부림 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론이라는 게 대세화가 되고 있다. 그 가장 큰 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타이밍 맞게 폭로가 된 LH 투기 의혹, 그걸 통해서 윤석열 씨가 말한 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정권이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이게 국민들의 민심을 뒤집어 놓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돈을, 국민 세금을 복지 포퓰리즘에 쓰면서 타이밍을 딱 조절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과거에 많이 했듯이 투표 직전에 한거불능인 상태에서 믿거나 말거나 폭로하는 뭐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 투표일 지금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월 2일, 4월 3일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총을 들고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지키겠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투표장에 나가자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이 판국에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돈도 안 받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뜯어 말려야 합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전쟁에서 이기든 전쟁에서 지든 그런 것과 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